월 매출 3천만 원? 어이가 없네. 딱 오픈 한 달만 잘 되더니 그 다음부터 계속 적자에. 1년 만에 폐업이라니. 이거는 분명 가맹 계약이 현황이 돼서 허위 광고한 거다. 내가 그 어디 가만히 있나 봐라. 씨. 어디 괜찮은 사업 아이템 없나? 아이씨, 평생 월급쟁이로 벌어먹고 살기 바쁘고. 요즘 수제버거 핫하다던데. 로이어버거? 요즘 이거 주변에서 많이 먹던데. 한번 알아볼까? 가맹 문의 연락처가 최미나. 최 사장이 연결을 잘해주셔서 그래도 로이어버거 체인점이 많이 늘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게 다 제 일인데요. 저는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100호점, 1000호점까지 쭉쭉 늘리는 게 제 목표라. 최근에는 가맹 계약이 좀 부진하던데 우리 최 사장님께서 좀 공격적으로 컨설팅을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모집해 보겠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아요. 저는 그 로이어버거 체인점에 관심 있다는 분이 있어서 연락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꼭 가맹 계약 체결될 수 있도록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네. 가맹점 문의 주셨죠? 예. 그 2시까지 로이어구 건물 1층으로 가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따 뵐게요. 네. 공격적으로 컨설팅을 하라고? 그래, 내가 이번 건 꼭 성사시키고 만다. 여기가 유동인구도 많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많아서 배달 건수도 많을 겁니다. 그 월 매출은 어떻게 됩니까? 월 매출 최대 3천만 원이고요. 비용이 한 2천만 원 듭니다. 그래도 월 평균 수익 약 1천만 원은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 가맹 본부에 지급해야 되는 초기 비용 같은 건 없나요? 사장님 많이 알아보셨네요. 가맹비가 1천만 원, 그리고 인테리어 등 비용이 2천만 원, 교육비 400만 원 해서 가맹 본부에 지급하는 돈이 총 3,400만 원입니다. 3,400이라. 이 정도면 다른 외식업 프랜차이즈보다 훨씬 저렴한 편이죠. 뭐 그렇긴 하네요. 그리고 계획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는 비용 대비 수익성도 좋고 또 매장 위치도 좋고 무엇보다 인근에 같은 업종이 없어요. 그렇네요. 해보고 싶은데. 여기 조건이 워낙 좋아서 주변에 눈독 들이는 희망자분들이 꽤 많은데. 그 가맹 계약하려면 어떻게? 혹시 본사 대표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당연하죠. 대표님하고 만나서 계약하셔야죠. 그 시간 언제쯤 괜찮으세요? 예. 내일이라도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너무 빨리 판단하고 결정하신 것 같은데. 네, 섣부른 결정인 것 같은데요. 저 로이어버거랑 가맹 계약을 하신다니 정말 잘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점주님 돈 많이 벌어 드릴 겁니다. 뭐 그럼 좋죠. 여기 적힌 내용들이 다 맞는 거죠? 예, 저 로이어버거 체인 점주님들께서 장사가 너무 잘 된다고 후회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럼 믿고 계약하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후회하면 어떡하죠? 하하, 참 믿음이 중요하죠. 저는 그렇게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후 3,4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야심차게 햄버거 가맹점을 시작했습니다. 오픈 한 달 정도는 매출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손님이 없노? 오픈 초기 한 달에만 재미 좋았지 계속 적자네. 이 분명히 드는 비용 빼고 월 1,000원 가져간다 했는데 남은 재료 폐기에 나가는 돈은 계속 내 돈으로 메꾸고 있고 안 되겠다. 다른 지점들 한번 조사를 나가봐야겠다. 아유,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가맹본부와 연결을 해준 최민아 씨가 제공한 수익 사업 계획서상 월 최대 매출 및 수익은 가맹점 중 가장 수익이 좋은 가맹점만을 기준으로 한 거였습니다. 실제 전체 가맹점의 월 평균 수익은 300만 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손실 메운다고 대출까지 내고 월 평균 수익 1,000? 이것은 사기 아이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본사랑 단판을 지어야지. 이 계약할 때는 월 1,000원 번다고 하더니 계속 300도 못 벌고 적자입니다, 적자. 야, 그거는 사장님의 장사 수완이 참나, 그걸 말이라고. 본사에서 매장을 인수해서 뭐 직영으로 운영하든지 아니면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물류비, 관리비 등을 조정하고 예상 매출의 차이에 따른 손실 일부 보전해 주세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거 순허위 광고해서 가맹계약 시킨 거 아닙니까? 아니 사장님이 장사를 제대로 못해서 매출이 안 나오는 거를 이렇게 본사에서 따지시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그만 나가주세요. 결국 가맹점을 한 지 1년 만에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계약할 때는 가만히 서 허위 정보로 계약 체결하게 하더니 내가 어디 가만히 있나 봐라. 소송할 거다. 자, 그러게요. 가맹 계약을 체결할 때 월 평균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보장된다라고 네. 해서 이제 계약을 했는데 그렇죠. 자, 지금 보니까 300만 원 정도네요. 이게 너무 부풀려진 게 아닌가. 좀 금액 차이가 큰 상황인데 한보진 변호사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가맹 계약 관련 분쟁을 좀 살펴보면 허위 과장 정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라마 사례의 경우도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고 할 것인데요. 네.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게 허위 정보인지 과장된 정보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네, 허위 과장 정보에 해당되는지는 가맹계약의 체결과 유지 등 가맹점 희망자의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 또는 가맹희망자가 일정한 사정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더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업칙상 명백한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는 도저히 경험치상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떤 경우인지. 네, 맞습니다. 예. 가장 흔한 유형으로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 희망자의 예상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순이익 등을 임의로 부풀려 제공하거나 수익 상황이 좋은 특정 점포 또는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예상 매출액 등을 산정해서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최저 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주요 사례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말씀 들어보니까 이 드라마 사례의 경우도 살펴보면 지금 최민아 씨가 제공한 이 사업 계획서에 있는 네. 그런 정보들이 알고 보니까 수익이 가장 좋은 이제 가맹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도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로이어보고 본부는 최민아 씨를 통해 실제와는 달리 부풀려진 수익 사업 계획서를 당시 가맹사업 희망자였던 김영민 씨에게 제공하도록 했고 네.
박진구 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바로잡지 않은 채 그대로 묵인했습니다. 따라서 로이어버거 본부는 김영미 씨에게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다소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주체는 로이어버거가 아니라 별도의 사업 주체인 최미나 씨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네. 이와 관련해서 최미나 씨의 지위 및 최미나 씨와 로이어버거 본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최미나 씨는 창업 컨설팅을 통해 가맹 사업주인 로이어버거 주식회사와 가맹 점주인 김영민 씨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어 가맹 중개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가맹 중개인이란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 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를 모집하거나 가맹계약을 준비, 체결하는 업무를 위탁한 자를 의미합니다. 야, 그렇다면 이게 본사 대표 박진구 씨가 네. 지금 이게 가맹 중개인이 네. 너무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고 자기들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네요. 예, 다소 그런 빌미를 줄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최미나 씨는 창업 희망자였던 김영미 씨에게 가맹점 개설을 권유하면서 월 매출 및 수익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말했는데요. 제가 사건에 대해 좀 더 알아보니 대표인 박진구 씨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죠. 가맹본부와 가맹중개인 간의 위탁관계를 고려할 때 최미나 씨의 허위 과장 정보 제공 행위는 사실상 가맹본부인 로이어 주식에 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좀 더 상황을 이제 알아보니까요. 네. 지금 가맹본부 대표 박진구 씨가 김영민 씨에게 정보 공개서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네. 이 정보 공개서는 뭔가요? 네, 가맹사업법 제7조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미리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정보량의 격차에 따른 가맹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그 제공 시기는 가맹금 최초 수령일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제공 방법은 직접 제공하거나 정보공개서의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사건에서 좀 더 알아보았는데요. 로이어 주식회사는 김영민 씨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23년 3월 26일에서야 정보공개서를 김영민 씨의 메일로 발송했습니다. 네. 따라서 이는 가맹사업법 제7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행정적 제재로 시정조치 혹은 시정공고 및 과징금이 부과되고요. 형사적 제재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최미나 씨 그 가맹사업 중개인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미나 씨가 김영민 씨에게 제공한 정보가 허위 과장 정보에 해당하고 네. 본부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렇다면 이게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했을 때 제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떤 예. 제재가 있습니까? 크게 행정적 제재, 민사적 제재, 형사적 제재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행정적 제재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시정공고와 과징금이 부과되고요. 형사적 제재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민사적 제재로는 손해액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 책임, 즉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및 이미 수령한 가맹금의 반환이 있는데요. 이미 수령한 가맹금의 반환의 경우에는 가맹계약 체결 전 혹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가 계약을 체결한 데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민 씨가 지금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가능하겠네요. 네, 김영민 씨는 가맹본부를 상대로 가맹점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손해배상은 대략 얼마 정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최종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판단은 가맹본부의 법위반 정도, 이로 인해 가맹본부가 얻은 경제적 이익 정도 등을 감안해서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네. 구체적인 사안별로 금액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손해액 산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영업손실 부분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영업손실 손해액은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예상 매출액 산정서상 매출액 범위 최저액을 기준으로 얻지 못한 영업이익까지를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 사업자의 실제 매출액에서 실제 지출 비용을 공제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따라서 영업 손실 산정의 기준을 명확했다는 점에서 이 점은 반드시 유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업을 위해서 가맹점을 알아보고 계약하시는 경우 많은데 그만큼 분쟁도 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한 사례를 몇 가지 찾아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자, 드라마 사례와 비슷하게 햄버거 가맹점을 운영한 지 1년 만에 수익이 나지 않아서 결국 운영을 포기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인테리어 시공비 등을 날릴 수는 없어서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했고 이를 가맹 본사에서도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본사에서 제3자는 새로운 가맹점 운영사에 해당하니까 별개로 다시 가맹금을 납입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별개로 내야 하겠습니까? 변호사님 어떠십니까? 사무장님 제가 또 물어보시면 또 화를 내시겠죠? 오늘 화 안 냅니다. 아 그래요? 그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조금 아는 내용인데 아, 그래요? 포괄적으로 양수양도지 않습니까? 양수양도는 지위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예.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좋았는데 출발은 좋았습니다.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끝을 맺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영업 양도라 함은 일적 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사업 전체를 이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존 가맹 점주가 제3자와 영업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법적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내용인 것이 맞습니다. 네. 그렇죠. 예, 양도인의 모든 채권, 채무 및 채무 관계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양수인인 제3자는 기존 가맹 점주로부터 채권, 채무를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받기 때문에 가맹금 이미 지급돼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네. 그러므로 가맹 본사는 제3자에게 추가로 가맹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죠. 저도 또 하나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예. 지금 저희 친구들도 가맹 사업을 좀 하는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나이가 드니까. 예.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3년을 계약을 했어요. 예. 네. 근데 장사가 안 돼서 1년 만에 그만두니까 계약 기간 2년이 남았잖아요. 예. 그 2년에 해당하는 가맹금 돌려받을 수 없나? 이런 질문을 하던데 어떻습니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경우에 따라 조금 결론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하급식 판결이긴 하지만 법원은 프랜차이즈 계약이 계약 기간 중간에 해지됐을 경우에 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가 받은 금전 중 일부를 그 가맹점에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는 가맹점이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금전이 어떤 이름으로 지급하였는가를 가지고만 볼 것이 아니라 무엇을 대가로 지급한 것이고 프랜차이즈 계약의 해지 경위와 그에 있어서 당사자의 기책 사유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네. 햄버거 전문점 A의 영업 표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가맹금의 성격을 가지는 금전으로 봄이 상당하고 영업 표지의 사용에 대한 이익은 기간에 따라 균등한 비율로 기속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점포를 인수하여 직영하는 방법으로 가맹점의 투하 자본을 회수하기로 한 프랜차이즈 계약이 합의 해지된 경우라면 잔여 기간에 해당되는 부분은 가맹점에 대해서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김영민 씨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김영민 씨는 가맹본부인 로이어 주택을 상대로 가맹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손해액에 있어서는 다소 감액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법원에서도 무난하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송만이 능사가 아니기에 무작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로이어 주식회사와 개별적으로 협의를 한 두 좀 더 진행 사항을 살펴보시고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우선 신청해 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